매림역사문화TV입니다. 오늘 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먼저 질문부터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1, 2부 오늘 태극기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께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드릴 건데 보면요.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극기는 언제부터 사용되었으며 언제부터 우리나라 국기가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 여러분들 태극기 역사를 다시 쓴다는 이 부분, 특히 주제 이순신 장군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일부 내용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주제는 이순신 장군 태극기 휘날림입니다. 왜 이런 제목을 붙였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부가 강의 마무리되면 여러분들 참 충격적인 그런 감동도 많이 받으실 겁니다. 다시 쓰는 태극기 역사 일부 이순신 장군 태극기 휘날리며 이 편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이 대장선에 꽂았던 깃발은 여러분들 영화 명량에서 기억하십니까? 어떤 깃발을 꽂았을까요? 지금 영화상 화면 포스터를 본다면 아리까리합니다. 뭔지 잘 모르죠 보면요. 하지만 저 앞에 있는 깃발은 여러분들 옆에 보시면 보이는 것처럼 바로 북두칠성이 그려진 초역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대장선에는 반드시 초유기가 들어가죠 보면요. 그리고 여기에 또 꽂았던 깃발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일까요? 영화상으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영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두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충격적인 역사의 사실 하나를 공개해드리는 과정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그림 기억하십니까?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바로 임진왜란 조일전쟁 당시에 바로 그때 함대 가장 핵심인 바로 이순신 장군이 탔던 배, 거기에 모습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여러분들 빨간 박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안 보이죠? 하지만 저 무엇인 것 같다 하는 느낌은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들으시고 결론을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태극기 역사는 다시 쓰여집니다. 자, 태극기 역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태극과 팔개에 대해서 여러분들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이 역사에서 태극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시간대는 바로 우리 역사에서 본다면 BC 3528년 바로 5500년 전에 태호 복귀시에 의해서 태극과 팔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태호 복귀시는 누군지 아시죠? 바로 18분의 환웅천왕 중에 5번째 태우의 환웅의 12번째 막내 아들입니다. 12번째 아들로서 막내 아들인데 태호 크게 박다는 뜻이죠 보면요. 자, 태호 복귀 씨가 바로 5500년 전의 인물인데 이분이 역사에서 본다면 바로 팔개와 태극을 역사에서 그리신 분입니다. 자, 이 역사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이분은 중국에서 그동안 이제 자기들 종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은 태호 복귀 씨는 자, 중국의 역사책에 기록된 것처럼 누굽니까? 바로 동이족입니다. 동이족이고 성씨는 바람풍씨, 풍씨입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인문의 시조로 받들고 있고요. 자기들 문화의 조상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뱀의 몸 인두사신으로 표현했습니다. 최근에는 저 인두사신의 표현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바로 저것은 용 토템, 뱀 토템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대단히 맞을 내용일 겁니다. 맞는 내용일 겁니다. 자, 태호 복귀 씨와 동생 여호와가 부부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저기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뱀의 모양으로 밑에 그림을 그려놨죠. 저 모양은 결국은 뭐냐면 바로 뱀 토템, 용 토템을 이야기한다는 거. 지금 최근에 이제 역사학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 입장에서는 한족의 입장에서는 바로 한족이 아니라 동이족의 조상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중국은 그동안 이제 저 모습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 최근에 동북공정을 통해서 태호 복귀 씨도 붉은 악마 치굴천왕도 중국의 조상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은 말 그대로 자기들 조상의 개념으로 바뀌어가지고 이분에 대해서 축제를 엄청나게 크게 중국은 하고 여러분들 태호 복귀 씨 행사하는 거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죠. 보면요. 규모요. 저 식전 행사 모습입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들 또 축제를 벌입니다. 축사까지 직접 와서 이제 하고 보면요. 저기 보시면 뭐가 그려집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인문시조 태호 복귀 씨로 나오죠. 중국에서는 인문, 인간의 철학이라든지 사상사에서 보면 가장 먼저 뿌리가 되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태호 복귀 씨라는 여러분들 앞에 빨간 어떻습니까? 현수막이 붙여진 것을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인문 시주를 받들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당군도 인정 안 하는 나라죠. 그 이전에 우리 동이족 조상인 태호복귀 씨를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인정할 리가 없죠. 그래서 중국은 과감하게 중국의 조상으로 지금 다 받들고 있습니다. 자, 태호복귀 씨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천부경을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평생을 천부경을 달고 얻었습니다. 이 속에서 우주의 이치를 깨달은 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호복귀 씨가 공부한 것은 바로 황국시대부터 내려왔던 이 천부경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전심치사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여기서 한 소식,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바로 하도라는 그림을 하늘에서 봤습니다. 저 하도는 여러분들 이제 음양 오해하시는 분들은 기본이죠. 보면요, 바로 우주가 돌아가는 이치를 담은 상, 목화토금수, 그 순환의 이치가 어떻습니까? 이 하도에 들어있는 건데, 그것을 쾌상으로 나타내면 바로 태호복귀씨의 그 이름을 따서 복귀 8개와 중간에 어떻습니까? 그 돌아가는 이치를 가지고 태극의 형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8개, 우리가 말한 태극기의 8개와 바로 태극은 바로 복귀씨로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왼쪽에 낙서가 있죠. 4300년 전에 바로 당군께서 시조, 고조선의 당군조선의 시조 당군께서 어떻습니까? 낙서를 그래서 나중에 우임금한테 전하는 것이 바로 낙서가 보면요. 그리고 하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5500년 전에 태호복귀 씨가 그린 하늘의 기운을 받아 그린 그림이 바로 하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도와 낙서를 줄여서 뒷글자죠. 도스입니다. 도스라 하는데 바로 우리가 말하는 도서관의 유래가 바로 하도와 낙서를 보관하는 장소가 바로 도서관이었습니다. 지금은 도서관 하면 여러분들 뭘로 기억합니까? 책을 많이 쌓아놓은 걸로 되어 있죠. 옛날 선사시대에는 그게 아니라 바로 하도와 낙서가 안에 모든 우주의 비밀이 있고 인생사 모든 것이 비밀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 그림을 보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림 하도와 낙서를 도서라고 어떻습니까? 이 두 그림을 이제 보관하는 장소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도서관이 된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역학이라든지 유학을 하는 사람들은 아시죠? 보면요, 이런 이제 논리 속에서 음양 오행의 논리가 나오면서 여러분들 바로 음양 오행 위에 바로 동그라미 이론상과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음양이 갈라지는 거, 오행이 갈라지는 저런 그림으로서 유학에서는 태극의 모양에 대해서 무극, 태극, 황극의 개념으로서 저런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림은 동서양이 여러분들 고인돌 시리즈 보신 분들 다 이해하실 겁니다. 자, 동서양은 고조선 이전부터 동서양은 다 소통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동서양이 없었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세계를 다 배 타고 다니던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고인돌 문화 보시면 이 고인돌의 거성 문화가 전 세계 해안가 지역에 다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 다 문화가 소통됐다는 것인데 이 태극의 문양도 여러분들 보시면 BC 4세기 BC 그게 뭐냐면 2000년, 2400년 전 되겠죠. 보면요. 크게 보시면 제작된 켈트족, 여러분들 켈트족 누구냐? 여러분들 켈트족의 유명한 인물이 바로 아드왕, 엑스칼리버 기억나는 아드왕이 켈트족입니다. 그 켈트족이 사용했던 문양이 바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태극입니다. 자, 그게 문화가 교류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자, 멕시코에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로 태극의 문양이 이렇게 새겨져 있고 세계 곳곳에 태극의 문양이 완벽한 태극의 문양이 세계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것은 결국은 뭐냐? 서로 그 시간대 문화가 이렇게 공유하면서 서로 소통되었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양자역학의 아버지 닐스 보아 기억나죠? 이 양반은 뭐냐면 태극의 마크를 가문의 문장으로 이렇게 이 음양 태극 속에서 엄청난 깨달음을 얻습니다. 닐스 보아가 나중에 노벨상까지 받는 인물이죠. 보면요. 그래서 이 양반은 뭐냐? 자기 집안의 문장을 태극 마크로 새겨가지고 저렇게 이렇게 항상 보관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태극. 우리 국민들은 태극기를 붙이면서도 태극기가 뭔지를 모르는데, 태극기 의미가 잘 뭔지 모르는데, 자, 양자역학의 아버지 닐스 보아가 이 태극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자, 자기 가문의 문장으로까지 사용을 했다는 거. 그리고 스티븐 호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자역학이 지금까지 해놓은 것은 동양 철학의 기본 개념인 태극, 음양, 린앤양이죠. 8개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여 지금의 현재 양자역학의 뿌리는 뭐냐면 바로 동양의 태극, 음양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역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사에 남아있는 태극의 문양은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물론 5500년 전부터 태극의 문양이 내려왔기 때문에 계속 그 문양은 내려왔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 없어지고 보면요, 지금 우리 한국사에서 남아있는 태극의 문양은 지금까지 발견된 바로 중심으로 여러분께 먼저 고구려의 고분백화,
5회분 북하 5회분 사오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8개 그림이 그려진 것이 나왔습니다. 저 8개 가운데 안 지워졌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태극이 아마 그려져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중국보다 지금 고구려 이것만 가지고만 하더라도 중국보다 500년 앞선 8개의 도벽화가 고구려에서 나왔습니다. 자, 태극 문양이 존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그런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백제입니다. 백제는 전남 나주에서 보감리 고분군에서 나온 바로 여러분들 태극 문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7세기 초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제에서 태극 문양을 저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자, 신라를 보겠습니다. 신라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때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말한다면 전 세계 다 소통이 다 됐습니다. 반도사관에 의해서 소통이 안 된 것처럼 돼 있는데, 자, 신라는 카자스하고 연결돼 가지고 문화가 서로 교류를 했죠. 보면요. 왜? 신라의 뿌리, 가야의 뿌리는 훈족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문화의 연결고리가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주에서 발굴된 저 금은 카자스에서 나왔잖아요. 저기에 보면 삼태급 문양이 소개되어 있고 보면요. 그리고 신라기에 보면 가문사지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기도 태극도상에 저렇게 새겨진 모습 여러분들 682년경의 태극도상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태극의 문양을 다 사용했죠. 그리고 고려 때입니다. 고려는 충숙왕 15년 1328년 해암사지에 어떻습니까? 저리 태극이 새겨진 것이 있고, 고려의 개성 국민왕릉에 태극이 새겨진 것이 저렇게 화면으로 지금 온라인에 공유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전에도 물론 태극은 다 있었는데 문제는 발견되는 것이 이 정도라는 겁니다. 발견이 되면 이제 연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역사에서 태극기가 최초로 등장한 시간대는 언제일까요? 지금까지는 태극을 보시고요. 태극. 이것이 깃발이 돼가지고 최초로 등장하는 시기는 언제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100의 백성, 국민의 99%, 100%가 어떻습니까? 아마 박영호를 생각할 겁니다. 고종 황제, 박영호 이러면서 태극기를 생각할 건데, 과연 그것이 진실일까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처음 첫 사실을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선시대 수조도입니다. 수조도, 이것은 뭐냐면 정효연이 그린 건데, 바로 고종의 명을 받아가지고 임진왜란 때 바로 삼도수군 통치사이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어떻습니까? 거북선을 포함해가지고 548척의 전선을 진두지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이것이 수조도인데 보면요. 1800년대 말에 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공식적으로 박영호가 어떻습니까? 박영호 태극기가 나오기 전에입니다. 전에 벌써 여러분들 보시면 고종 황제가 명을 해가지고 그린 이순신 장군의 그때의 해군의 어떻습니까? 그림을 그렸는데, 저기에 여러분들 빨간 박스 보시면 태극기 비스무리한 거, 비슷한 것이 깃발이 원사 옆에 있죠. 보면요. 자, 저기 보시면 원수. 자, 저기에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모양이 있는데, 자, 긴가민가죠. 보면요. 정확하게 여러분들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충격적인 내용 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시간 때, 자, 여러분들 임진왜란 조일전쟁 때 어떻습니까? 거북선의 모양하고 여러분들 조선의 배를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조도에 있는 것인데, 자, 조선의 배에 전부 다 여러분들 앞에 뭐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태극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거북선 뒤에 있는 배도 태극이 새겨져 있죠. 다 태극을 새겼습니다. 그러면 임진왜란 때 일본하고 전쟁을 할 때, 함선이 전쟁할 때 피하가 구분되어야 되는데 뭐 보고 피하가 구분되겠습니까? 조선의 배에는 여러분들 뭐가 새겨져 있다? 바로 그이가 바로 뭐가 보면요, 바로 태극을 새겼다. 태극을 새겼다는 거 여러분들, 자,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수군조련도입니다. 이것은 국립해양박물관에 있는 것이고 보면요, 또한 해군사관하고 박물관에 이 그림이 또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19세기 말에 제작된 것인데, 이것도 연대기가 우리나라의 공식 태극기가 나오기 전에 어떻습니까?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충격적인 내용,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중심 함선, 자, 이순신 장군이 탔다고 한다면 그 배, 여러분들, 그리고 다른 장군이 최고의 책임자가 탔던 그 배, 그 가운데 배에 여러분들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지금의 태극기가 그려져 가지고 깃발에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눈에 보이십니까? 자, 이 태극기는 고종 황제의 명을 받고 그린 그림이지만 또 앞에 수조도 보고 이런 부분도 어떻습니까? 이것은 태극기가 공식화되기 전에 어떻습니까?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그리고 다른 주변에 배워보시면 배에 어떻습니까? 태극을 새겼다는 것이 여러분들 표가 다 보이죠? 태극기가 앞뒤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비치고 환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고종 황제. 우리나라가 대한제국이 태극기를 국기로 쓰기 전에 벌써 조일전쟁 때, 임진왜란 때, 자, 이수진 장군의 배에서는 어떤 깃발이 그려져 있었다? 바로 태극기가 앞에도 뒤에도 두 개가 여러분들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그린 것이 아닙니다. 학자들도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은 뭐냐? 우리나라 국기 태극기가 생기기 전에 그린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 태극기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박영호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벌써 조선시대 때 수군회에서 수군의 가장 핵심적인 사령관이 타는 배에 여러분들 바로 태극기가 걸려 있었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종 황제가 태극기를 공식화하기 이전에 여러분들 그때 대한제국의 의기를 보겠습니다. 8개가 그려져 있고 중간에 태극이 그려져 있죠. 보면요. 저 그림이 원래 저것이 어때요? 원래 대한제국의 고종의 의기입니다. 자, 의기가 바뀌어가지고 태극기가 됐다는데 약간 어불성설이 되겠죠. 그죠? 물론 8개가 있고 태극의 문양이 중간에 있는데 여러분들 저 그림이 국기가 태극기가 되었다라고는 연결고리가 잡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에서 고종 황제는 태극기를 이 대한제국 의기 다음에 어떻습니까? 국기로서 태극기를 제정했을까? 어딘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바로 조선의 수군의 중심 함대에 어떻습니까? 거기에 새긴 그때는 국기가 아니었죠. 바로 깃발이 태극기인데 이 태극기가 고종 황제의 의기 다음에 공식화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기가 되는 겁니다. 그때 조선시대 때 대한제국 때 썼던 우표라든지 여러분들 화폐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그때 화폐에 보시면 우표에서는 독수리가 새겨져 있고 그리고 중심에 태극 그리고 8개를 새겼는데 저 8개는 여러분들 복희 8개, 문항 8개, 정력 8개라는 것이 있는데 어렵죠 보면요. 자, 문항 8개를 새겨가지고 주변에 태극 문양을 배치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 2원짜리 바로 저기 보시면 어때요? 우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표가 있고 보면요. 오른쪽은 바로 대한제국이 발행한 자, 은화입니다. 은에 보시면 독수리가 새겨져 있고 저기에도 어떻습니까? 태극과 8개가 새겨져 있습니다. 독수리 문양은 왜 그랬을까요? 물론 이제 미국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그 그림을 넣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8개의 그림이 태극의 그림이 있는데 자, 저 그림 중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태극기가 탄생을 합니다. 실제로는 저것보다 정확한 그림은 뭐죠 보면요. 이수진 장군의 함대에 걸려 있던 그 태극기가 지금 대한민국의 태극기의 원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 물론 그때의 태극기는 국기가 아니었습니다. 수군의 사령관이 어떻습니까? 사령관 배에 그는 기가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국기의 원형인 태극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조선 수군의 대장선의 깃발로 여러분들은 뭐죠? 초여기와 더불어 뭐가? 태극기가 사용되었다. 물론 이때는 국기의 개념이 아닙니다. 자, 태극기가 몇 개? 자, 원수 같아는 어떻습니까? 대장선에는 태극기가 앞뒤 2개가 여러분들 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본의 배가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왼쪽이고 그때 명나라의 배가 오른쪽입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는 태극기라든지 문양 자체가 없죠. 일본의 배도 그런 문양이었고 자, 명나라의 배도 어떻습니까? 그런 문양 자체가 없습니다. 오직 조선의 배는 뭐다? 조선의 중심선 함대에서는 태극기가 걸려져 있고 주변의 소형 어떻습니까? 배들은 전부 다 배에다가 무엇을 새겼다? 태극을 새겼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임진왜란의 역사에 전쟁사에 수군사에 어떻습니까? 신비로운 비밀이고 이것이 우리나라 태극기가 탄생하는 배경에 어떻습니까? 그 역사의 현장입니다. 자, 2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2부 이제 이수진 장군 조선의 어떻습니까? 수군의 핵심 사령관이 그렸던 깃발인 태극기가 어떻게 이제 대한제국 속에서 국기로 탄생하는지 그 배경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까지 어떻게 태극기가 지금의 국기로서 자리 잡는지 이 부분을 2부에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태극기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다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박영호가 아닙니다.
자, 그 이야기는 2부에 다시 정리되겠지만 오늘 여러분들께 충격적인 태극기 역사를 다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자, 태극기 역사 다시 쓰는 부분 1부를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항상 영상 제작하고 이 역사물 제작에 도움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 한 분 한 분 말씀 못 드리지만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 소재, 자료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내주신다면 당장은 못 만들지만은 시간이 되는 대로 그 영상을 영원히 역사에 남길 수 있게끔 제작을 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오늘 태극기 역사를 다시 쓰는 1부 이수진 장군 태극기 휘날리며 1편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